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2월 첫 집계 전국 월간 하락 출발. 드디어 2월달 몇 건 안 되지만 집계를 해서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굿뉴스가 나왔죠. 네, 여당 의원이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이제 수사권, 이건 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건데 드디어 이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렇게 신문에까지 이제 나옵니다. 자, 과거 옛날 거 기억해 보면 제가 이게 작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국민청원에 넣었던 건데, 물론 5만 명이 안 된 16,000명이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몇천 명이나 될까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여기에 부동산 감독원 설립에 관한 청원이 주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자, 실거래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복잡한데 요약된, 여기가 요 왼쪽 거를 요약한 게 요거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자, 1년치입니다. 요 1년치고요. 1월과 2월입니다. 2월은 지금 서울이 25건밖에 안 돼요. 지금 영업일수가 며칠 안 됐잖아요. 예, 전일 대비 변동분을 보면 요건 아직 깨져서 안 나오고, 오늘 291건이 신고가 됐는데 서울만 지난달 게 260건, 이번 달 건 25건. 지금 신고되는 건 전부 1월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참 1월달 게 신고될 때거든요. 자, 하루에 260건이니까 엄청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 금액은 10억이 안 돼요. 항상 월 초에는 뚝 떨어져서 시작을 해요. 왜냐면 저가 아파트들, 뭐 나홀로 아파트 또는 역세권에 있는 청년주택 같은 뭐 비슷한 그런 원룸 투룸짜리들은 그날 계약하고 보통 그 다음날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저가들이 뭐 빨리 신고가 되니까 지금 10억이 안 된, 많이 될 때는 15억까지 됐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고가 아파트들 거래가 완전히 끊겼고 실수요자들에 의한 중저가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되니까 11억 안팎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오늘 요약한 겁니다. 요게 오늘 전국 증감분이고, 이제 오늘 증감분 중에 이번 달 게 있고 지난달 게 있는데, 이번 달 거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죠. 몇 건 안 되니까. 서울도 뭐 25건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보합이죠, 보합. 근데 전국은 0.02 마이너스예요. 출발이 첫 집계인데, 경기도가 특히 0.04 마이너스고요. 인천은 조금 플러스고, 특히 5대 광역시가 좀 빠진 게 많네요. 그 대신 8개 도는 오른 데가 더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지난달도 상승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번 달은 이거 잘하면 진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어요. 특히 오늘 부산, 대구가 많이 빠졌고 전라북도 많이 올랐네. 이게 혹시 전북은 전주랑 완주랑 통합하나? 완산인가? 하여튼 뭐랄까 부동산 호재죠. 맞아요. 메가시티 같은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충남, 제주는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 충북은 세종시 거기서 오히려 더 다른 데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청와대로 가버린 바람에 계획은 돼 있지만 언제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좀 그 여파로 아마 충남 정도가 좀 밀린 것 같고, 제주도는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좀 몇 달째 계속, 지난달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달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네요. 자, 요거는 서울 25개구만 딱으로 볼게요. 거래가 생긴 부분, 있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거래가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없죠. 노원구가 거래가 엄청 됩니다. 성북구도 거래가 엄청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구로구도 거래가 꾸준히 됩니다. 여기는요, 구로구 저 뒤쪽은 200세대 300세대밖에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주로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수요자들이죠. 자,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요렇게 보면 요게 오늘 증감분입니다. 오늘 증감분 중엔 이번 달 게 있고 지난달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일간인데 요거를 이제 합친 겁니다. 이거는 이번 달 합친 거, 이거 지난달 합친 거. 지난달도 상승은 대부분 했지만 보세요, 강남구는 마이너스예요. 이번 달 아예 강남 4구 거래 없어요. 아직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거는, 그러니까 이번 달 거는 무시를 하자고요. 지난달 걸 보면 대부분 플러스인데 강남구가 마이너스가 생겼고요. 서초구랑 강동구도 상승률이 거의 미미해요. 다른 데는 그래도 꽤 상승한 데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상승률이, 월간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거래가 좀 소강 상태인 상태에서 대통령의 트윗으로, 대통령 트윗이 아마 1월 23일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뭐 일주일 정도의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이 현타가 와가지고 2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매물 내놓고 파는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월달 지수가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거는 평균 매매가입니다.
아파트의 등락이 아닌 가격이 얼마짜리가 많이 됐나를 보는 건데, 요렇게 보시면 좀 더 요렇게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요렇게 보면 요 파란 거는 서울 평균 매매가입니다. 1년 전에는 14억, 15억이 평균 매매가였는데 지금은 11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60억, 70억짜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로 거래되는 게 뭐예요?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10억 안팎에 있는 아파트들. 이건 서울 평균이고, 이거 요 위에 있는 게 강남 3구만 따진 건데, 강남 3구가 28억 4천만 원까지 갔던 거래가 21억까지 떨어졌어요. 7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건 하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강남권 내에서의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만약에 거래가 고가 아파트도 많이 됐으면 요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저가 아파트도 거래가 됐지만 고가 아파트들이 워낙 많이 되고 걔네들이 평균을 끌어올리잖아요. 자,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여기서 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요,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꺾였어요. 이렇게 강남구도 뒤늦게 꺾이고 노동항이 먼저 꺾였죠. 서울 아파트 이렇게 꺾이니까 초록색인 서울 아파트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도강도 이렇게 꺾이니까 뒤따라서 나중에 지수가 이렇게 30%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좀 잘렸지만 지금 요게 강남 3구거든요. 강남 3구 지금 주춤하고 있죠. 약간 2달 정도 꺾이려고 말랑 하잖아요. 왜 이게 한 6, 7개월 정도 후행을 하더라고. 이때도 요렇게 꺾이고 나서 요거까지 따지면 뒤늦게 떨어졌잖아요. 노도강은 여기서 9월 달에 꼭 지쳤는데 얘네는 그 다음에 5월, 6월까지도 계속 올랐었어요. 강남 3구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간 거래 건수 서울인데 거래가 많이 줄었죠. 네. 작년 6월 달에 12,000건 막 이렇게 될 때에 비하면. 그 다음에 제가 국민청원 올렸던 게 요 자료였죠. 요 자료. 작년 제가 7월 달에 자료 만들어 갖고 8월에 청원 올렸었는데 이 당시에 11,000건이 갖고 놀랬거든. 근데 지나고 보니까 13,400건이에요. 왜? 오늘도 작년 6월 거를 취소할 수가 있거든. 근데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지금 취소 건수가 엄청 줄었죠. 그만큼 이때는 붐을 일으키면서 허수거리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부가 들어섰고, 이 당시는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6.3 대선 전까지는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많이 활개를 친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감독원도 설치가 되니까, 자, 두 가지 실거래가 조작하는 거랑 그 다음에 부동산 감독원이랑, 그래도 제가 청원 올린 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네, 자, 서울 오늘 145개 동별로 한 건데, 오늘 거래된 거는 대부분 지난달 거예요. 지난달 거. 이번 달 거는 띄엄띄엄 눈에 보이지도 않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시가총액 순위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잠실, 반포, 개포, 대치, 목동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시가총액 큰 아파트들이고 막 3, 40억, 5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래가 없어요. 있어도 한 건, 두 건이기 때문에 등락률이 동별 등락률은 되게 낮죠. 자, 여기 봉천동이랑 창동은 하락한 게 좀 꽤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상도동, 방이동 좀 올랐고, 기름동 좀 올랐고요. 자, 잔잔합니다 지금. 거래는 꽤 늘었는데 잔잔해요. 등락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25개 구별로 볼게요. 자, 강남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락하는 거래가 앞에 찍혀요. 계래포가 빠졌는데 오늘 또 빠졌네. 연속으로 빠지는데 계래포. 야, 0.9% 빠지면 그래도 꽤 빠진 거예요. 강남권에서는. 그다음에 서초구도 거래가 아예 없어요. 뒤에만 있어요. 송파구도 한 건 달랑, 올림픽 선수 아파트 달랑만 있고, 강동구도 앞에가 없고 중간에 한 2개 있고요. 노원구는 거래가 엄청 많네. 그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 막 섞여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실수요자들이에요. 조금 올라서 사는 거, 조금 빠져서 사는 거, 거래가 많죠. 도봉구도 앞에가 거래인데 좀 하락한 거래가 있네요. 북한산 아이파크 많이 하락했네. 강북구도 거래가 별로 없네. 그쵸? 자, 성북구는 거래가 꽤 많은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지만 플러스가 더 많습니다. 성북구는 그나마 여기에는 뉴타운이 있잖아요. 강북구나 도봉구는 뉴타운 지역이 없어요. 근데 성북구에는 있잖아요. 뉴타운 이렇게 있고 하니까 거래가 좀 활발하네. 자, 중량구는 그냥 쏘쏘합니다. 띄엄띄엄. 동대문구는 앞에 그래도 거래가 좀 몇 건 있고요. 성동구 지금 한강벨트에 앞에 거래가 없어요. 주도했던 앞에 거래가 없고 뒤에 띄엄띄엄 조금씩, 그래도 상승은 상승이네. 실수요자들인 것 같아요. 광진구는 딱 한 건. 어저께는 한 건도 없었죠. 오늘 한 건 있어요. 진짜 반갑다.
용산구도 거래가 아예 없다시피 하고 중구는 진짜 꽝이고 종로구도 없죠. 저 뒷부분은 몇백 세대 안 되는 세대들, 단지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위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은평구는 거래가 꾸준하게 꽤 되네요. 띄엄띄엄 조금 플러스. 서대문구도 앞에는 거래가 띄엄띄엄 조금인데 뒤에는 그래도 상승률이 좀 있고요. 자, 마포구는 아예 앞에가 없는데 중간에 큰 폭으로 하락한 3개 건이 있네. 그러니까 지수가 0.12%죠. 앞에가 만약에 요 정도 빠졌으면 되게 많이 급락했을 텐데 여기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이 작습니다. 동작구도 띄엄띄엄 플러스가 좀 있고요. 영등포구도 아예 없고 여 앞에 있는 게 대부분 그 재건축 있잖아요. 50년 된 아파트들 진짜 평당 2억 하는 것들. 근데 거래가 없어요. 자, 양천구도 거래가 있는데 진짜 하락도 0.04, 상승도 0.17.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눈치 보기 하면서 거래가 끊긴 거예요. 그 대신 꼭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 뭐 그다음에 학군 때문에 전학해야 되는 사람들 갖고 사고 팔고 하는 아주 실수요자들이 찔끔 움직이고요. 강서구도 이제 거래가 띄엄띄엄하고 낙폭 적네요. 금천구도 띄엄띄엄 있고요. 관악구는 하락이 훨씬 더 많네요. 오늘은. 자, 구로구는요. 그 대단지건 이 앞에는 그래도 몇 개 대단지가 있거든요. 대단지든 소단지든 여기는요 200세대, 300세대밖에 안 되는 단지들이에요. 근데 거래가 꽤 많죠. 그러니까 꾸준히 실수요자들은 있긴 있어. 그런데 막 올려서 사거나 막 랠리하거나 이런 현상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43개 시군 구별로 보면 자. 오늘 우리 성남 분당이 오랜만에 거래됐는데 꽤 올랐고요. 중간엔 띄엄띄엄 찔끔찔끔인데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보는데 여기 하나 일산 동구에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거는요. 그 단지로 치면 또는 그 평형으로 치면요. 한 30-40% 빠진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 10억짜리가 6억, 7억 이렇게 되는 거래가 특히 직거래일 가능성이 있지만 수원 건설구도 좀 빠졌고 평택시도 빠졌고 상록구도 빠졌고 오늘 특징은 분당이 좀 올랐고 일산 동구랑 수원 건설구가 많이 빠졌네. 평택이랑 그다음에 군포가 좀 올랐고요. 그 대신 근데 이게 보니까 일산 동구 하락한 게 이번 달 거네. 2월 달 거야. 2월 달. 왜 이렇게 또 급하게 신고를 했대? 보통 이렇게 하락하면은 일주일이나 보름 있다가 신고하잖아요. 이거 2-3일 이틀밖에 안 되는 게 신고한 거예요. 오늘이 2월 4일이니까 어저께 신고했다는 얘기는 2월 3일이잖아요. 1, 2, 3, 3일 중에 계약을 했는데 2, 3일 안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급한 거야. 이거 일산 동구 요건 한번 분당이랑 일산 동구랑 한번 따로 띄워봐야겠네요. 지난달까지는 해도 쏘쏘하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었는데 이번 달은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 외곽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물량이 많이 하락하는 거래가 나오고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하락하는 거래가 나온다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 맨날 보는 거 60년 동안 장기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 스타지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강남 3구를 위주로 한 겁니다. 2006년 버블7 고점 이후에 20년 동안 좁은 박스 쐐기형 패턴인데 21년 10월달 고점 이후에 반등한 다음에 이걸 살짝 추세선 넘는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1월 23일부터 트윗을 시작한 게 2월달부터 시장을 꺾어서 안으로 긁어 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타겟이 누구예요? 고가 다주택자들이잖아요. 그게 다 여기든 스타지수예요.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들 아리팍, 반포주공 반포주공은 지금 재건축이라서 거래가 안 되겠구나. 네, 그런 아파트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 들이면은 골치 아파요. 그럼 얘가 꺾여서 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강벨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곽까지 수도권 전염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자, 대통령 트윗 2월 23일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트윗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한 일주일의 텀을 두고 2월 달에 첫 집계를 해봤더니 전국이 근데 왜 5대 광역시가 빠지냐고. 서울은 뭐 멈췄다고 하지만 경기도랑 왜 5대 광역시가 빠지냐고. 네, 희한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또 뉴스에서는 이러겠죠. 강남을 때렸더니 지방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또 조선일보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든 말든 이재명 대통령은 신경 안 쓰고 계속 하루에도 트윗 두세 건 국무회의도 막 생중계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